자,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직접 나오셨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이번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거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새 당대표 국민의힘 당선되고 곧바로 그냥 상계동 주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뭐 8월 입당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이제 이준석가 지금 새로 가져올 새 바람, 뭐 개혁, 혁신, 뭐 세대 교체 이런 거 너무나 많죠 지금요. 예. 네, 지금 뭐 긍정적인 단어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1년 전에는 국민의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현재 이제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1년 전 꿈이 뭐였냐면 국민들이 저희 당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꿈을 이루어주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당의 기대감 역시 또 국민의 기대감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희 당이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셔야 될 것은 이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세대 교체라고 보시지만 저는 세력 교체라고 봅니다. 세력 교체요? 여러 가지 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탄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분들에 대한 이선 후퇴, 또 중진분들에 대한 책임론 등이 같이 겹쳐서 또 보수 지지층의 어떤 이 뭐 여러 가지 정권제 창출의 열망들이 투영된 이 전당대회였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이 안전등급 A 받은 기와집이라면 저쪽은 아무래도 지금 황무지에서 오두막 만든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황무지에서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튼튼한 오두막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두막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더 발전해 가시겠죠.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다행인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쌓아놨던 장성 뭐라 그러죠? 그 성들이 많은데 그걸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차곡차곡 쌓아놓던 것들이 많다는 것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 새 당 대표발 그 대선 버스 얘기 지금 자꾸 나오는데 뭐 8월 안에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석 당 대표의 입장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먼저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 이거 뭐 버스 탈 것 같습니까? 8월 안에? 허은하 의원님? 네,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KTX를 타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네이밍 같은 거는 뭐 그냥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일 뿐일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말에 빠져버리면 말의 함정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기 위해서 야권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도 분명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이 윤 총장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권의 폭정을 지켜본 국민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야권 대통합도 국민적 요구 속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분명히 그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 추 전 장관께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한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은 대선 끝까지 못 갈 거다. 조국 전 장관 10분의 1만 검증이 터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어떤 심증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버스 출발론에 대해서 저는 광화문행 버스의 출발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탈 수 있나 싶은데요. 이 뭐 여러 가지 서초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송파에서 출발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착지는 광화문이라면 거리가 다른데 조건이 다른데 또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타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은 한 정거장에서 타라. 그래서 바로 이 정시에 출발하겠다.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죠. 뭐 좀 늦게 출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급하게 택시 탈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어찌되었건 지금 야권의 이 대선 주자 탑3 안에 이 국민의힘 소속이 없습니다. 윤석열, 뭐 홍준표, 안철수 모두 그 모든 분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직 국민의힘 버스를 타라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겠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이준석 새 당대표가 꾸리는 이 이제 대선 준비하는 거, 경선 준비라든지 이런 분위기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여권 잠룡들, 예, 대권 주자들 좀 마음이 좀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희도 이제 어쨌든 보수 정당이 또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쇄신의 기조도 가져가야 된다 봅니다. 다만 그것이 뭐 지금 저쪽이 청년하니까 저희도 청년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저희는 미래 가치를 좀 더 선점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국정운영 과제라든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예. 상대적으로 뭐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 것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요? 야당 분위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후보 간의 합의라든지 지도부의 결정이라든지 다양한 이 당내의 어떤 이 단위에서 의견들이 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은 뭐 원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입당 뭐 이제 아까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허은하님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발언은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예? 말씀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그래요?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지켜보시면 될 일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곧 결정하실 거다 얘기하셨는데 네. 꼭 나오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이라는 신기루 내세워서 법치를 유린한 책임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꼭 나오셔서 민심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유준석 새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청년 바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그 이를테면 대선 기획단이라든지 이쪽의 구성을 진용을 좀 뭐 새로 사실은 그동안 고민하던 그 방식보다 진용보다 좀 급히 바꿔야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예. 2019년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구성과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의 구성을 봤을 때 보다 폭넓게 다양한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많이 주목받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그에 반해 뭐 국민의힘의 총선기획단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또 제대로 된 전략과 아이디어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의 대선기획단 앞으로 소위 대선 기획단이란 건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단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혁신 경쟁에서 좀 이 대표 주자들 혹은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상징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전면에 배치되는 구조이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뭐 그건 워낙 이제 대표님과 지도부 의중이 뭐 매우 작용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요즘 이전에 뭐 초선 오적 이런 말 나왔고 그래서 좀 초선의원들께서 민주당 쪽은 좀 기가 죽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는 혹은 청년은 어디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030 청년 의원이 6명이 진출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청년 후보들 모두 다 험지로 보내서 전멸시켰거든요. 사실 뭐 배현진 의원이 있긴 하지만 배현진 뭐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미 공천 받기 전부터 당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청년 정치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준석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지지를 받으시면서 이 마치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가 아주 잘 돼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직력과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재작년에 논란이 됐던 하나님의 나라에 봉인했던 뭐 등의 논란이 있어서 뭐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방금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허은아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에는 청년의 당이 있고 청년의 힘이 있고 조직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공천 때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도 그렇고 또 원내든 원외든 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금의 청년 당협위원장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과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왜 너무 힘든 곳에서 애써주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실력 있고 인성도 좋으시고 합리적이신데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그 어느 순간 좀 흔들림이 있으셔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이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거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 때부터 여당 초선 의원들의 눈빛이 좀 불안한 눈빛으로 보였다. 그래서 마치 집단 인지부조화를 겪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반성문 냈다가 그 오적으로 몰리시기도 했을 때 제가 거기 참여하셨던 몇 분 아는 의원님들께 응원과 정말 잘하신 거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문 낸 5명 젊은 초선 의원조차 품지 못한다면 무슨 화합과 미래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에 좀 묻고 싶고요.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새 정치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님들 열정과 노력 응원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방금 그 격려의 말씀 들으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네, 뭐 상대당으로 저희는 지킬 가치가 많은 정당이고요. 아직 국민의힘은 황무지에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두막이요? 일단 열심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께서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그 국민의힘 새 당 대표랑 좀 친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좀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싸우시면 제가 항상 그 사적으로는 뭐 친할 수는 있지만요. 정치적 견해는 180도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 그리고 그 이준석 당 대표는 오늘 저 백신 접종하신다고 하던데. 네, 저도 오늘 백신 접종합니다. 저녁에. 같이 하시네요?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그 새 당대표 좀 그 행보 좀 보죠. 그 어제 이제 대전 현충원 갔지 않습니까? 서울 현충원이 아니고 국립현충원. 그 유족들 만나서 또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도 잘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허은아 의원님? 저희가 잘못한 바가 많죠. 그 마음을 받고 이해하고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이 대표님의 움직임은 어떤 정치적 해석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는 그 TV 토론이라던가 선거하면서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진심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모습, 이제 내가 지켜나간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눈물 또한 기존의 이 목함 쥐레 피해 장병에게 찾아가서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라고 물었던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그 연출된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심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이 전상근 부대변인의 부하수장 막말이라던가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의 욕설 이런 거 듣다 보면 화가 나는데 상처받은 유족들을
예. 눈앞에서 바라봤을 때 눈물이 안 나면 그 또한 청년의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예. 또래였었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의 추발새 아침 여의도 초선열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1번 휴대폰에 유료 문자 50원짜리 의견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그 유준석 당대표의 눈물,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월남전 찬종 용사로 예.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데요. 예. 가족 잃은 슬픔에 대한 공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천안함 이 유가족분들이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던 건 익히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표정과 눈물로서만 그분들이 이해하려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광주 지역의 카페 사장 그 실명 한탄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공공주도 소득주도 성장 이거 비판하신 것 같은데 그 뭐 보니까 현 정권 경제정책 무식 무능 무대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헌 의원님 이거 맞습니까? 네,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이런 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예. 것에서 예. 의의를 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은 지역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지역의 카페 사장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운 그 문정부지만 그중에 최악이 소득주도 성장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은 성장의 산물인데 소득으로 성장을 주도하겠다. 예. 뭐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나왔지만 경제학 원론과는 그 말이 되지 않는다. 그쪽으로만 봐도 지금 경제학 원론과 싸우겠냐는 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 성장론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전부터 있어 왔었던 말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무시하고 좀 엉터리 정책을 좀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재앙의 씨앗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경제 파탄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데서부터 탄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코로나 탓하고 또 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광주 시민까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그러한 국민의 예. 마음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이 비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농사짓다 보면 가뭄과 홍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대급 코로나 태풍을 맞이한 상황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 이 세 가지 축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3대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뭐 자동차 등을 선정하기도 했고요. 예. 또 2019년 일본의 소부상, 무역보복, 경제보복이 있을 때도 저희는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면서 오히려 자체적 기술력 그리고 기초기술력을 확보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의존도를 매우 낮추면서도 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거듭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세계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찌되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있고 뭐 그렇다 해서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뭐 청년 노동자분들의 아픔이 가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지금 최승재 의원님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도 하시고 하는데 손실보상하자 하면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대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제대로 된 야당의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 대안을 모색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라. 손실보상을 하자고 하면서 소급 적용하자고 하면서 국채 발행을 반대하시면 어떻게 마련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제1야당이 좋겠습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예. 그리고 저희 당이 계속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 그 방송할 때마다. 근데 좀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 정책적 대안이 없는 당이라는 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밖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민의힘 자체 최승재 의원님 이번에 쓰러지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대안 그것 때문에 지금 50일째 넘었죠. 50일 넘게 농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 안 해주시고 찬성 안 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4.7 재보궐선거 때도요. 그 전부터죠. 찾아가서 저희가 대안 마련해서 백신도 이번에 외국인들 미국에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백신 맞으셨던 분들이 2주간 격리되셨던 거 그거 풀었던 것도 저희 당에서 제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시간 주시면 그 대안에 대한 걸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중은 격리가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디테일로 한번 나중에 2시간짜리 토론해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토론했으면 꼭 한번 좋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시간이 딱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밖에서 저 PD가 1분씩 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야당 쪽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감사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조사 의뢰에 대해서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다른 당은 다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정치조사 하겠다는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회담에서는 서울 홍보 영상에 평양 사진을 쓰고요. G7 정상회의 사진에는 남아공 대통령 사진까지 삭제하면서 조작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로남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 무슨 짓을 할지 의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태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의뢰한다면서 왜 개인정보 동의서는 제출 안 합니까? 저희 지금 다 제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처음 제출하실 때부터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체 이탈이라고 항상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당이 할 때는 봐줄까 봐 회피하고 야당은 또 철저히 조사할까 봐 회피하시는 건가요? 국민이 바라는 건 철저히 조사하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 받으시고요. 감사원 가셨던 건 감사원에서 이미 이 국회는 직무 범위에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을 그럼 공수처에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삼권 분립이나 이 법률 체계에 벗어나는 행동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알고 했으면 정말 나쁜 거고요. 모르고 하셨으면 정말 무식한 거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는 기존부터 특검하자고 했고요. 이 전수조사 의뢰하실 때부터 개인정보 동의서 내셔야지 이제서야 부랴부랴 내시고 정말 그러면은 이제서야가 아니라 저희는 이미 제출을 했는데 초반에 제출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본격적인 토론 나중에 한번 또 해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